네, 세무법인 에스크로우 대표 정영태입니다. 레버리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레버리지론이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레버리지론의 대출 잔액이 저번에 첫 시간에였나 2조 2천억 달러 정도 된다. 2조 2천억 달러, 엄청난 규모죠. 어떤 규모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시장의 2배 규모죠. 그 중에서 미국이 8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론 시장이냐라고 하면은 BSL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할게요. 좀 어려워요. BSL 브로들리 신디케이트 론 시장이 있고요. 미들 마켓 론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에서도 이런 것들을 주관사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모펀드다 이런 비은행 기관 투자자들이 주관사로 참여했는데 은행이 주관사가 되는 또 대출이 있어요. 프로레이트 대출이라고 합니다. 제가 2조 2천억 달러로 이야기한 거는 그러면 BSL 브로들리 신디케이트 론 시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1조 3천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장, 미들마켓 론 시장을 합쳐지면 1조 8천억 달러고요. 소위 은행이 주관사가 되어지는 프로레이트 대출을 합치면요 이게 2조 2천억이 된다는 겁니다. 세분화시키든 뭐 하든 좀 어려운 얘기 했지만 다 합치면 레버리지론 시장은 은행에서 뭐 주관사가 된다고 뭐 덜 안전한가요? 아니죠. 은행은 또 더 부실화될 위험이 있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한 것도 얼마예요? 0.4조 달러. 주관사가 돼서 대출해 준 게요. 그죠?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미국 무역 전쟁하면 중국이 폭망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겠어요? 소비자는 당연히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높아졌다는 건 뭘 의미해요? 기업의 수요, 소위 말하는 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진 거잖아요. 소비자 수요가 적어졌으니까. 그럼 기업은 당연히 어려워져요.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덜 어렵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제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이런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죠? 미국도 공장을 지어야 될 시간도 있고 뭐도 해야 되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그런 청사진이 나오려면 상당히 좀 걸립니다. 소비자들 불안하죠. 그죠? 소비 줄어들 거고 기업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 상황에서 지금 기업은 어때요? 망하죠. 레버리지론 쓴 기업들은 일단 망하겠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각 기관들은 더요 어려워질 겁니다. 은행들은 지네들끼리 안 물려 있나요? 다 물려 있죠. 물려 있으면 은행이 힘들어지고 다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한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론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커버넌트라는 얘기가 나와요. 커버넌트가 뭐냐면요. 규제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어떤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은 하지 말아야 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의 방식 같은 것들을 커버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커버넌트를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어려운 개념을 그죠? 일반인들이 다 시청을 하고 계실 테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모기지 시장 대출이 상당히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커버넌트라는 개념을 꼭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넌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커버넌트는 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재무적 커버넌트를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재무적 커버넌트라는 게 그냥 이런 거예요. 계약 행위를 할 때 어떤 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재무적 커버넌트도 또 2가지로 나눠요. 유지 관리 제한 약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계약 체결 시에 특정 행동하지 마라. 어떤 상한선이라 하한선을 두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지 관리 약정 커버넌트가 있고 행위 제한 약정 커버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관리 제한 약정이라는 건 대충 이야기를 들면 재무 비율 중에서 현금 흐름 대비 총 부채 이런 거예요. 사실은 기업이 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내가 흑자 도산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은 어떤 식으로 장부를 만들어내냐면요. 미실현 이익도 장부의 이익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실현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부적합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수익이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데도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비용 같은 게 물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만들고 있지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실현도 안 된 소위 돈이 들어오지도 않은 수익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곳에 물건을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 매출, 외상 매출금 이렇잖아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 이쪽에 수익 있잖아요. 수익 인식했잖아요. 매출이 수익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외상 매출금은 뭐예요? 돈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죠? 안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이라고 인식했어요. 그럼 이게 흑자예요? 적자예요? 흑자가 난 거잖아요. 매출이 됐으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비용들이 적었다면 그래요. 근데 이 외상 매출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흑자 도산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채권만 드립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산만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부실 자산이면 도산하는 거예요. 이걸 흑자 도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금 흐름하고 부채 비율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만한 현금 흐름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약정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예로 들어서 유지 관리 제한 약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 제한 약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뭐 배당금을 지급한다든지 추가 부채를 발행한다든지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기업이 어떤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일정 수준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행위들을 해버리면 기업에 부실화돼가지고 나중에 빚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유지관리 제한 약정이 더 센 거예요? 행위 제한 약정이 더 센 거예요? 저는 유지관리 제한 약정이 더 센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흑자부동과 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은 진짜로 마음 놓고 빼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재산 같은 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대출을 한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커버넌트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커버넌트 라이트 레버리지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커버넌트 라이트 레버리지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주 급한 행위 제한 약정만 두고 유지 관리 제한 약정은 없애버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레버리지론이 급증하겠죠. 이 약정 하나, 행위 제한, 재무적 커버넌트 중에서 행위 제한 약정만을, 제한 약정으로 두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라이트해졌다라는 거죠. 약정이 어떻게 돼요? 행위 제한이 라이트해졌잖아요. 그래서 커버넌트 라이트 레버리지론이라는 거예요. 그죠? 커버넌트가 라이트해졌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런 레버리지론을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요? 망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그죠? 왜냐면 예전에는 유지관리 제한 약정까지 둬가지고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한 게 규제도 약해졌고 그러면 이것도 증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부실한 놈들한테 대출을 더 많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제가 설명을 하면은 2018년 86%, 2019년 1월에서 2월 중에 79% 정도로 10% 이상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것보다 낮았겠죠. 그죠? 이런 식의 어떤 통계 자료가 잡히고 있다라는 거고요. 레버넌트 라이트가 급증한 게 뭐 86%, 뭐 71%, 뭐 이런 식으로 뭐 됐다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수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 70% 80% 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제한에서 풀려 있는 놈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대충 레버리지론을 발행한 게 많아졌다. 그죠?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